3, 2, 1 앱 디자이너를 가지고 아마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약간 에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띠리릭 띠리릭. 자, 좋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앱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될 텐데요. 앱이 뭐 간단합니다. 한번 직접 한번 앱 디자이너 실행을 시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앱이 있어요. 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중에서 왼쪽에 보면은 앱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눌러볼까요? 3, 2, 1 틱 하고 앱 디자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콘을 누르면 잠시 후에 이렇게 따란 하고 앱 디자이너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앱 디자이너는 앱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가지 앱들의 샘플들이 돼 있고 그냥 완전히 빈 앱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한번 우리 쉽게 만들어 보면서 지금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 첫 번째 빈 앱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클릭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나오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주인 들어가고 있어? 자, 여기서 왼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쭉 갖다 놓는 것들이 있어.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UI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UI 컨트롤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갖다가 슉 그거다가 딱 놓고 그거의 여러 가지 속성을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서 정하게 돼요. 그래서 간단한 거 하나 해볼게요. 자, 왼쪽에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버튼 들어다가 드래그, 팀, 드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갖다 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그냥 클릭하면 일단 여기 뭐가 생겼는지 한번 보죠.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버튼 하나를 딱 놨더니 자동으로 여기가 딱 선택이 되면서 내가 만든 앱 속에 있는 요게 피겨거든요. 피겨 속에 버튼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하고 있죠.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해 보시겠어요? 여기 앱 1 클릭. 이걸 클릭해 보면 전체로 됐고, 이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다시 요거 피규어를 클릭하면은 파란색으로 여기 한색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그럼 요거 선택하면 요게 또 선택한 게 보일 거예요. 다시 이렇게 까락 하면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탁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버튼으로 딱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거에 대한 거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네. 우와, 이건 뭐지? 버튼 대신에 바꿔보는 겁니다. 버튼 한글로 버튼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틱 하는 순간 이렇게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의 텍스트는 물론이고 그거의 여러 가지 속성을 오른쪽에서 정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컴포넌트 브라우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버튼을 갖다가 왼쪽 모서리에다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요거 오른쪽에 보면 요거 보여요. 이거 보입니까? 요거 들어다가 슉 크기를 탁 맞춰요. 됐죠?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그래 놓고 우리 마이 버튼 마이 버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요. 그러면은 나의 버튼 앱이 새로 하나가 됐고 오른쪽에 보면 코드 보기가 있는데 이거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디자인 보기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 녹색 플레이 버튼 팅 하면은 이제 버튼이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어디지? 여기 있다. 여기 실행이 됐을 거예요. 갖다가 이렇게 딱 놔보세요. 그 다음에 바탕에서 요거는 최소화시키고 디자이너는 최소화시키고 요거하고 갖다 놓고 버튼 이렇게 눌러보세요. 버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게 코드가 안 들어있거든. 그래가지고 코드를 가지고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 X 버튼을 누릅니다. 이 X 그러면 요게 닫혀요. X close 팅 이렇게 다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코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액션에 대한 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코드 보기로 갈게요. 모든 것은 디자인 보기와 코드 보기가 있어요. 코드 보기로 갔습니다. 코드 보기. 근데 뭐가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디자인 보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오른쪽 버튼 됐습니까? 오른쪽 버튼 가면 콜백이 있어요. 콜백이 뭐냐면 콜 부르다 백 다시. 그래서 팅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게 생기는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함수가 불리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얘는 버튼이 누르면 이 속에 뭐라고 메트 명령어 쓰기만 하면 이 속에 있는 게 풀려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기다가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this 하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래놓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 이제 드디어 왼쪽에 보면은 여기 버튼이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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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실행이 됩니까 이제? 코드 거기다가 이번에는 그냥 하이 말고 아무거나 해볼래? 지금까지 해본 아무거나 매트랩 명령을 거기다가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앱 디자이너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magic m은 magic 4 라고 해놓고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안 붙이면 화면에 프린트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저장 해놓고 다시 실행시켰습니다. 그럼 여기 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뭐죠? 뭐지? 요거하고 함께 보여야 되니까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보이게 할게요. 버튼을 누르면은 오 매직 마방진이 이렇게 뜨죠. 그런데 마방진이 뭐 하여간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 그러니까 지금 안 게 뭐냐면 뭐든지 쓰기만 하면 여기다 쓰기만 하면 그대로 실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림도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요. 요게 요번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 디자인 보기로 가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디다가 그릴지 이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걸 갖다 놓습니다. 그거 보고 엑시스라고 불러요. 좌표축 갖다 놓습니다. 좌표축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나를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도 좌표축 가져왔습니까? 뭐 이렇게 얘는 오래 걸리지? 이렇게 적당하게 갖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크기도 이렇게 적당하게 맞췄어요.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요. 자, 요게 이름이 뭐냐? 오른쪽에 보니까 UI 엑시스라고 불러요. 요게 이름이 중요해요. 얘는 버튼, 얘는 UI 엑시스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자, 코드 보기로 갑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코드 보기로 딱 갔어요. 근데 이건 버튼이 눌렸을 때 하는 거라 이 앱이 시작했을 때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역시 시작했을 때 뭐를 해라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게 앱이잖아요. 지금 앱 속에 있는 피규어 속에 있는 버튼과 엑시스죠. 여긴 앱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보면은 콜백에 스타트업 펑션 콜백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틱 클릭을 하면은 요게 생겨요. 이건 뭐냐면 이 앱이 딱 뜨자마자 하는 일은 여기다가 뭐든지 써주면은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this 나 시작했지롱 이라고 딱 썼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면 저장하고 딱 실행을 합니다. 실행 하면은 방금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 시작했지롱 이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무조건 시작만 하면 그게 실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요거 이제 요 앱 죽인 다음에 X로 죽였습니다. 클로즈 켰습니다. 이제 다시 디자이너로 갔어요. 요거거든요. 이게 뭘 알았냐면 여기다가 뭘 쓰든지 간에 앱이 시작할 때 이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프 그리는 커맨드를 써요. 예를 들어서 플롯 랜드 10을 합니다. 그러면 요건 랜덤 넘버 10 by 10 랜덤 넘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뭐지? 얘는 뭐지? 어디다가 그릴지를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너 그러지 말아라 라고 여기서 주의를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제 매트랩에서는 그냥 플롯을 하라 가면은 피규어 창이 떴거든요. 그런데 이 앱에서는
어디다가 그릴지를 몰라요. 그림이 여기에 나올까? 여기에 나올까? 여기에 나올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UI 엑시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코드 보기에서 모든 플롯 커맨드 앞에다가 나는 app.ui 엑시스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림을 그리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세요. 실행. 그러면은 따라 여기다가 그래프를 마음대로 그려주죠.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그래가지고 지금 피규어가 엉뚱한데 뜨신 분들은 이걸 안 한 거예요. 뭘 안 한 거냐? 이렇게 플롯 앱 UI 엑시스 랜드 10처럼 플롯 커맨드의 첫 번째에다가 요거하고 똑같은 거 app.ui 엑시스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자, 요거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들. 자, 했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두 개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디자인 보기로 왔습니다. 요걸 좀 크기를 이렇게 늘려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걸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지금까지 우리는 왼쪽에 있는 걸 들여다가 놨는데요. 요거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지 끌고 오면 카피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 끌고 온다. 카피 되셨습니까? 네. 그래 놓고 요건 적당하게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 새로 생겼다. 근데 그게 UI 엑시스 2예요. 원래 건 UI 엑시스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똑같은 컨벤션으로 알 수 있도록 첫 번째 건 이름을 바꿉니다. UI 엑시스 1. 두 번째 건 UI 엑시스 2. 그러면 코딩할 때 조금 더 편해요. 자, 지금 한 게 뭐냐면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 이렇게 바꿨어요. 얘는 UI 엑시스 1. 얘는 UI 엑시스 2 이렇게 바꿨어요. 자, 하셨나요 이거? 그 다음에 코드 보기로 한번 가보실래요? 코드 보기 가보면은 자동으로 아까 UI 엑시스라고 돼 있었는데 얘가 알아가지고 이름을 UI 엑시스 1로 바꿔줬어요. 오, 얘 똑똑하네. 그럼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컨트롤 C 카피를 해서 요 다음 줄에다가 컨트롤 V 거기는 이번에는 그림을 UI 엑시스 2에다가 그려보세요. 그럼 1도 그리고 2도 그리겠죠?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킵니다. 따라. 이번에는 그래프에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그래프 두 개 됐고. 자, 이제 이것은 그냥 랜덤으로 그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이번에는 왼쪽에는 네모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모 어떻게 그리지? 네모에 좌표를 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버튼을 눌러야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렇게 할까? 잠깐. 요 단계로 요 카피에다가 컨트롤 C 카피에다가 버튼에다 갖다 놓을까요? 아까 매직 있었는데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시작할 때도 그래프를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그래프를 그리겠죠. 이렇게 카피해 왔습니다. 저장, 실행 시키면은 이렇게 됐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래프가 바뀌죠. 자, 이제 버튼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가 바뀌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응용으로 여기 있는 타이틀 지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를 넣어 보시겠어요? 타이틀을 지우고 그리드를 넣어봐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타이틀 지우는 방법은 여기에서 선택한 다음에 타이틀을 없애버리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타이틀 빵 클릭 타이틀 빵 팅 하면 이게 없어지고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보면 저장 실행 하면은 이제 타이틀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드도 넣어볼까요? 그리드 어떻게 합니까?
그리드 온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드 온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어떤 것을 그리드 온 할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가 뭐라고 해요? 너 도대체 어떤 그래프를 그리드 온 하는 거니? 그래서 나 말이야 첫 번째 거 그리드 온 하는 거야. 제가 지금 두 번째 건 얘기를 안 했어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첫 번째 것만 그리드 온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건 그리드 온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 모든 플롯에 관련된 모든 명령은 첫 번째 아규먼트로 앱을 만들 때는 이렇게 액시스를 정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뭘 알았냐면 플롯 명령, 앱 상태는 어떤 그래프 명령어든지 첫 번째 아규먼트는 뭐다? 액시스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림이 안 나오게 하고 버튼을 눌러야만 네모 동그라미가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스타트 펑션은 맨 먼저 실행되는 거니까 스타트 펑션에 그림 그리는 게 없고 범위만 설정을 한 다음에 버튼을 눌러야 그림이 되게끔 될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펑션에는 플러스를 빼고 범위만 설정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스타트 펑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요거 딱 지우고 액시스 범위를 정하는데 뭐의 범위? app.ui 액시스 1인데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정할 거야. 이래서 그 축의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것도 정해줘요. 액시스에 app. 하면 자동으로 얘가 너 뭐 할래? 라고 물어보는데 밑에서 UI 액시스 2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놓고 우리도 똑같은 범위로 할 거라서 카피해서 컨트롤 V로 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이러면은 시작하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범위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일단 그림 그리는 명령을 여기다 놓아야 되지. 첫 번째는 네모를 그리려고 그랬거든요. 네모를 그리려면은 x, y로 좌표를 줘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네모의 네 꼭지점의 좌표, x좌표부터 합니다.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x좌표. 그다음에 y좌표도 줄게요. y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and 이렇게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는 네모를 그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는 뭐 간단한 거 없나? 두 번째는 그냥 일단은 랜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랜드 10 갖다 놓고 또 나중에 한번 더 우리 고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실행을 하겠습니다. 저장. 자, 지금까지 코드 다 되셨을까요? 실행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저장, 실행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범위만 나오죠. 그림이 없어요. 그런데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 클릭 하면은 이렇게. 아하, 요 그림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요게 1하고 2 사이라서 이렇게. 일단 네모 그리는 건 성공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그래요. 원 그리는 방법은 우리 어떡하죠? 그 각도가 0부터 2파이까지 잘게 쪼개가지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써가지고 동그라미 좌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원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건 없애고 매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 원의 좌표를 만드는 건 좀 곤란하니까 미리 원의 좌표를 만들어 놓고 써볼게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요 위에 보면 콜백, 함수, 속성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속성을 눌러보세요. 속성. 이 앱 전체에서 활용하는 변수, 글로벌 변수죠. 그건 이걸로 만듭니다. 프라이빗 속성. 자, 누릅니다. 프라이빗 속성.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프라이빗 속성으로 뭐를 만들래? 나는 X 하나 만들 거야. 그리고 얘는 X좌표고 나 Y도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 내가 쓰는 앱 속에다가 x도 만들고 y도 만들 거구나. 그런데 그 값은 x는 코사인 세타로 만들고 y는 사인 세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값을 처음 만들어주는 부분은 스타터 펑션에서 역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터 펑션에 와가지고 일단 세타 각도부터 만들까요? 리니어 스페이스 0부터 2파이까지 100등분 해가지고 세타를 만들고요. f.x는 코사인 세타, f.y는 사인 세타 이래가지고 일단 값을 다 정합니다. 왜 x하고 y라고 안 해요? 왜냐면은 제일 처음에 x하고 y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앱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쓸 때는 반드시 앱으로 받았기 때문에 앱 속에 있는 x, 앱.y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 속에 있는 모든 이런 UI 컨트롤도 앱 하고 쓰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내 앱 속에 들어있거든요. 요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이제 실행되자마자 앱.x하고 앱.y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제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버튼이 눌러지면 첫 번째는 앱.x, y좌표는 앱.y로 그래프를 그려라. 이제 동그라미를 그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준비가 딱 됐어요. 자, 지금까지 질문 요약을 해보면 뭘 했냐면 이 속에서 쓰는 변수는 속성에서 프라이빗 속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는 x하고 y를 쓸 거다라고 정해준 다음에 실제 x하고 y 값은 스타터 펑션 시작하자마자 f.x하고 y를 만들어주고 저장을 해두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f.xy로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처음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가 않았죠. 플롯 명령을 안 썼으니까. 근데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렇게 땅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지금까지 질문. 그런데 여러분들 따라가지고 여기 있는 네모하고 세모가 저처럼 정사각형이나 정원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엑시스 이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엑시스 이퀄을 쓸게요. 따라란 엑시스 앱.너 뭐의 엑시스 이퀄이니? 첫 번째 거 거기다가 이퀄이라고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3번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컨트롤 V 해가지고 엑시스 2도 이퀄을 써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사각형과 정원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실행해보세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보면 이제 네모와 동그라미가 딱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잘 알아가지고 조정을 해서 굵기가 이 선의 굵기가 2가 되게끔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자, 요게 지금 얇은데 선의 굵기를 2로 바꿔주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해주세요. 자, 라인 위드를 2로 바꾸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라인 위드를 2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까 플롯 문명을 사용할 때 옵션을 주면 되겠죠? 같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은 X 버튼을 딱 누르고 플롯이 어디 있더라? 여기죠. 자,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다음 줄에 써라. 점점점. 우리 점점점을 기억한다면 칸이 좀 부족하니까 점점점 팅 해놓고 여기다가 라인 위스는 2. 두 번째 이것도 점점점 그 다음에 라인 위스는 2. 이렇게 이제 굵기를 조절을 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버튼을 누르면 굵어졌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엑시스가 네모하고 동그라미만 남겨두고 나머지 축을 없애고 싶어요. 이건 엑시스 오프죠. 그래서 여기다가 엑시스 오프를 써줄게요. 딱 카피를 해서 컨트롤 V 갖다 놓고 엑시스에 오프 이렇게 했습니다. 오프하면 축이 사라지겠죠.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두 번째 축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엑시스 2도 오프. 자, 이번에도 한번 볼까요? 자,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왜냐하면 엑시스가 오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버튼을 하면은 이렇게 네모하고 동그라미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 또 질문?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색깔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색깔, 빨강, 파랑, 검정 색깔 중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색깔이 바뀌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색깔 정하는 건 이렇게 하죠. 딴따란 따란. 빨간 건 레드, 그 다음에 파란 건 블루, 그리고 검정색은 K입니다. 그래서 미리 컬러 세 가지를 만들어 놓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아까 프로퍼티즈에서 X하고 Y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더 만들어 놓습니다. 이번에는 컬러즈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인덱스 그냥 I라고 할까? I는 안 되겠다. N이라고 그럴까? 그래 놓고 이건 뭐냐면은 컬러 인덱스고 요건 컬러즈는 라인 컬러즈고 라인 컬러즈 색깔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컬러즈하고 N은 app.colors, app.n으로 쓸 수 있을 테니까 이 값을 채워놔야 되죠. 처음으로 값을 채우는 건 어디서 채운다고요? 스타트 펑션에서 채우죠. 그래서 여기서 미리 저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app.colors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빨강, 파랑, 검정 중에 쓰기로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레드, 두 번째는 블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정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app. 우리가 n이라고 그랬나? 이게 이제 인덱스니까 첫 번째는 0번, 012를 돌아가면서 쓸 거예요. 0이라고 쓰면 레드, 1이라고 쓰면 블루, 그리고 2라고 쓰면 K, 그 다음 하나를 더하면 다시 0 이렇게 가도록 만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RBK 중에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자, 실제 컬러를 적용하는 것은 플롯에서 쓰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색깔을 정하는 거니까 컬러, 오케이. 컬러는 근데 뭘로 정하지? 앱 속에 있는 컬러즈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앱. 우리가 n 가지고 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n은 0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2를 하나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드를 갖다가 카피를 해서 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죠. 그 대신에 한 번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app.n은 2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있던 app.n에다가 하나를 더합니다.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0, 1, 2, 3, 4, 5 계속 가니까 모듈로를 써가지고 이걸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바꿔주면 012, 012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법을 쓰면은 버튼이 누를 때마다 n 값은 증가할 것이고 012, 012 그럴 때마다 색깔은 app.n 플러스 1이라서 1, 2, 3, 1, 2, 3 하면서 app.colors 속에서 바꿔가면서 쓸 겁니다. 그리고 app.colors는 아까 어떻게 나왔지? RBK 이렇게 나왔죠. 질문. 오호, 땡큐. 모듈러 연산 왜 했냐면은 위에 보시면 0.5배속으로 할게요. 컬러를 레드, 블루, K인데 맨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거든요. 1, 2, 3. 근데 app.n은 카운터라서 0, 1, 2라고 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네 번째 거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하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레드로 가게하고 싶어요. 그래서 초기 값은 0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밑에 가보시면 이렇게 하나를 더한 것을 여기다 넣되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넣어야 버튼을 눌렀을 때 012, 012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모듈러로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수어처럼 쓰이는 건데 시든 자바는 어떤 언어든지 간에 어떤 범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싶을 때는 모듈러 연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1을 더한 값을 모듈러스 써가지고 그 안에서 두 개를 만들어요. 요 코드 다시 한번 보면 컬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그냥 블루나 레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앱덧 컬러즈라는 거 속에 있고 걔는 지금 속에 인덱스를 써가지고 그거 첫 번째 거 1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앱덧n 초기값이 0이거든요. 0과 1을 가지고 1을 만드는 거고 여기서 이게 더하지고 나면 앱덧n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 되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실행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실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오 버튼 누를 때마다 이제 색깔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잘 안 된다. 여기 봐봐. 지금 오류가 나오는데 보니까 따라란 요거 있죠. 자, 여기 그럼 요 질문을 해야 되겠지. 여기 왜 컬리 브레킷을 썼어요? 라는 건데요. 이거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레이죠.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 쓸 때 이거를 갖다가 괄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아마 될걸?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물론 제가 그렇게 쓴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저장, 실행,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제가 아까는 일부러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느라고 이것을 컬리 브레킷으로 바꿨어요. 중괄호 이렇게 그래놓고 중괄호는 액세스할 때 이것도 중괄호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중괄호. 그럼 중괄호하고 그냥 괄호하고 차이점은 뭐고 굳이 왜 이렇게 쓰느냐라는 거예요. 요건 좋은 점은 뭐냐면 요 중괄호는 여기가 글자가 요건 하나짜리인데 글자가 하나짜리 두 개짜리가 섞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숫자하고 문자가 섞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성격이 다르거나 사이즈가 다른 것들은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배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셀이라고 불러요. 셀 이렇게. 이 셀이 궁금하다 하면 이번 기회에 셀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셀 여기입니다. 도움말에서 셀 하고서 엔터를 눌러봤습니다. 그러면은 셀이라는 거에 대해서 셀형 배열 이렇게 나오고요. 새로운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 셀형 배열이라는 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셀형 배열은 파이썬에 있고 C에는 셀형 배열이 없어요. 그래서 C에서는 셀형 배열을 만들려면 포인터와 구조체를 이용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현대 언어들은 이런 셀형 배열들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셀형 배열은 무엇이냐? 성격이 다른 것들의 어레이, 성격이 다른 것들의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문자, 숫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들을 배열로 만들고 싶을 때, 그때는 셀을 사용을 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벌써 지금 우리가 이거 다 여기까지 하면은 저기 껌이네. 그 미션 1은 껌입니다. 미션 1은 뭐 다 한 거하고 똑같아. 자, 미션 2는 뭐지? 미션 2는 뭐지? 미션 2가 뭔지를 MP3 만들기? 오케이. 그러면 그것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엔 새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건 어떡하지? 이 새로 만들기는 디자이너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플러스 새로 만들기를 눌렀습니다. 그래가지고 bnet 눌렀어요. 이래가지고 mp3 플레이어를 만드는데 mp3 플레이어는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을 만드는데 일단 왼쪽에서 버튼을 가져와요. 버튼 누르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듀플리케이트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건 플레이 버튼으로 만들어 볼까? 딱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요거에 대한 텍스트 아이콘 있다. 아이콘 찾아보기를 누르면은 여러분 그 강의 자료에 있는 거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파일 중에 아이콘을 제가 다 갖다 놨어요. 이거 뭐 없나? 없네? 이런 건가 보다. 여기 있다. 포즈, 플레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플레이 따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가지고 버튼 대신에 여기 버튼 2 대신에 플레이. 아이고 플레이. 잠시 또 배속을 또 계속 할까? 이렇게. 그 아이콘 어딨냐고? 아하. 그 강의 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파일 다운로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얼른 함께 들어가 볼게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사이버로 들어가면 여기 이러닝 있죠? 이러닝. 난 미리 다 다운로드 받은 줄 알았지. 매트랩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요게 있어요. 실습 파일이 있어요. 요 실습 파일을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압축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속에 강의에 사용된 모든 M 파일과 F 파일 그리고 그 아이콘 파일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아이콘 파일이 여긴 없나? 요거 아이콘 찾는 방법은 사실 검색해도 돼요. 머티리얼 지금은 머티리얼 3인데 거기에서 버튼 또는 아이콘 이렇게 눌러요. 여기 구글 검색해가지고 이 머티리얼이 뭐냐면은 그 구글이 사용하는 UI의 현재 UI 띠임이 머티리얼입니다. 그리고 머티리얼의 현재 버전이 머티리얼 3예요. 여기 이제 아이폰하고 구글하고 사용하는 UI 형식이 다른데 요게 이렇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고르는 겁니다.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콘 검색을 통해 가지고 나는 무슨 걸 할까 하고서 골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콘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그거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제가 강의 자료에다가 넣어놨는데 강의 자료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아마 금방 겁니다. 따라라. 여러분은 있나요? 지금 거기에 그 다운로드 돼 있나요? 그 아이콘들? 다 돼 있어요? 방금 다운로드 받은 거 속에 아이콘 있어요? 아이콘이 그 재생 버튼 말씀하시는 맞아요. 재생 버튼.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왼쪽에는 그러면 포즈를 넣을까? 여기는 포즈, PAUSE, 포즈. 그리고서 요거의 아이콘도 포즈 아이콘으로 갖다 놓읍시다. 포즈. 포즈. 그 다음에 오른쪽은 스탑 갖다 놓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스탑 갖다 놓고 아이콘도 스탑 아이콘을 쓰도록 할게요. STOP. 스톱 썼다. 스톱. 그러면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 my mp3 플레이어. 이름이 아무렇게나 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포즈 버튼, 플레이 버튼, 스탑 버튼이 이렇게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소리가 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소리가 나게 하는 건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건 다시 딱 죽여놓습니다. 이제 속에 알맹이만 채우면 돼요. 코드로 플레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mp3를 플레이 할 거고, 자 그러면은 실제로 mp3를 플레이 시키고 포즈 시키고 스탑 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질문.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지 경로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면은 현재 위치를
자, 어떻게 하냐면은 클리어 CLC, PWD, 여기가 PWD 하는 데가 현재 위치거든요. 여기에 dir, stat.png, 여기에 다 있어야 돼요. 이 png 파일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폴더 위치를 이동합니다.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작업은 이렇게 미리 폴더로 이동시킨 다음에 거기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가가지고 여기서 앱을 만들고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좀 이동하셨을까요? 자체를 갖다가 아예 그쪽으로 옮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 보면은 hello, adele, mp3가 있을 겁니다. 여기 mp3 파일이거든요. 일단 실행부터 이거 해볼까? 오디오 파일 읽는 방법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죠. 오디오 신호 S, 그거의 샘플링 프리퀀시 FS를 오디오 리드 명령을 통해 가지고 파일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Hello, 아델, 괄호 닫고 이렇게. 그러면은 S하고 FS가 딱 올라와요. S는 뭐냐면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왼쪽은 레프트, 오른쪽은 라이트에 대한 신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신호들이 노래 소리를 신호로 나타낸 겁니다. FS는 뭐냐면은 1초에 48,000 샘플씩 만들었다라는 소리예요. 다시 이거는 어떻게 하더라? 플레이인가? 사운드인가? 아, 사운드 SC S, FS. 아이고, FS인데. 예, 그 부분만 제가 잘라가지고 만든 겁니다. 사운드 SC, SFS 가지고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MP3 파일은 오디오 몇 읽어와서 그게 S라는 신호 속으로 들어가고 FS는 그걸 얼마나 빨리 조절을 시킬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1초 동안에 몇 센트 변형이냐. 그래서 사운드 SC는 사운드하고 사운드 SC의 차이는 끝에 SC가 붙으면 스케일이라는 소리고요. 가장 최대값으로 들려가죠. 작은 소리도 요만하게, 너무 큰 소리는 요만하게 해가지고 사운드 스케일을 한다는 소리가 SC, SFS 가져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건 한 번 딱 소리를 하면 이게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 플레이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도대체 오디오 플레이어는 뭐예요? 하고 오디오 플레이어 엔터. 이렇게 오디오 플레이어를 검색을 해보면 오디오 플레이어 사용 방법이 나와요. 이 오디오 플레이어는 뭐냐면 사운드 SC는 그냥 이 노래 재생해! 만약 1시간짜리다. 그럼 1시간 동안 노래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냥 해놓고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디오 플레이어는 그냥 플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이 플레이어를 가지고 멈췄다가 다시 돌렸다가 잠깐 스톱했다가 다시 돌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디오 플레이어입니다. 사용법은 요 밑에 나오는데요. 따라랑 여기 있다. 한번 오디오 플레이어를 만들어 놓으면 오디오 플레이어 가지고 플레이 시킬 수 있고 포즈 시킬 수가 있고요. 리즘 시킬 수가 있고 스탑 시킬 수가 있어요. 플레이는 당연히 랄라라라라 포즈 시키면 또 다시 거기서 리즘을 시키면 연속해서 하는 거고요. 스탑을 누르면 즉시 끝나고 맨 다음에 플레이를 시키면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포즈와 스탑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UI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스타트 펑션에다가 갖다 놓고 버튼에서는 그거의 플레이를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여긴 요 플레이죠. 그래서 여기 코드 보기로 가겠습니다.
자, 3, 2, 1. 자, 할 게 뭐라고요? 여기서 오디오 플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성에서 프라이빗 속성 한 다음에 여기다가 my player 그리고 플레이어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요 my player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할 겁니다. 그런데 요건 어디서 실제로 만들죠? 앱에서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콜백에서 스타트업 펑션 콜백을 만들고 요거 그 속에서 앱이 시작이 되면 요 플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읽어옵니다. SFS는 오디오 리드 뭐였더라 이거? 아델 헬로 아델이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디오 플레이어를 만들어야 되죠. app.myplayer는 오디오 플레이어 가지고 S하고 FS 이렇게 만듭니다. 왜 여기서 S하고 FS는 여기다가 안 넣었을까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오디오 플레이어만 있으면 앞으로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중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가 되게끔만 해볼게요. 요거 선택했죠? 오른쪽 버튼, 풀백, 푸시, 킹 누르면 이제 플레이 버튼에 대한 이게 생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플레이, 뭘, app.my 플레이어를 이렇게 이러면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요약을 해보면 나는 앱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선언을 하고 앱이 시작이 되면 여기서 한 번만 읽어오는 거니까 한 번 읽어서 오디오 플레이어를 만들고 이제 오디오 플레이어만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나는 앱.이걸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버튼이 누를 때마다 그걸 플레이도 시키고 스탑도 시키고 리즘도 시키고 포즈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는 플레이 하나만 해봤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저장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이 중에 플레이만 연결을 시켰죠. 아직 우리가 다른 버튼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플레이 버튼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이것 외에도 포즈를 누르면 그냥 포즈가 되게끔 스탑을 누르면 스탑이 되게끔 다시 포즈에서 플레이가 되면 이번에는 플레이가 아니고 리즘이 되게끔 하는 것만 만드시면 미션 2도 끝납니다. 와. 자, 미션 2 금방 하실 수 있겠죠? 자, 한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니까 그 중에 포즈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역시 포즈를 누르고 포즈 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버튼, 그렇지. 콜백을 만들고 콜백이 생기면 이번에는 포즈 해놓고 app.myplayer 하면 이제 포즈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포즈 한 다음에 리즘을 시키는 건 아직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그러면은 플레이 포즈 멈췄죠.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하죠. 왜냐면 이거 플레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지금은 그렇지 리즘을 해야 되지. 그냥 똑같은 플레이 버튼인데 어떤 때는 플레이를 시키고 어떤 때는 리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걸 플래그 베리어블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헬프를 보면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is posed가 있지 않을까? 딴딴딴딴 is playing이 진행 중인지 get 객체의 속성값 큐어리 플레이 블락킹 리즘 없나? 현재 얘가 스탑 상태인지 플레이 상태인지 만약에 없으면 베리어블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래그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한번 포즈 시킨 다음에 나 현재 포즈 됐어 라고 적어 놓고 만약에 포즈된 상태면은 플레이 대신에 리즘을 써야 되겠죠.
그 작업들만 해주시면 이제 미션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